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택에서 온 해병 예비역 김덕주입니다. 우선 해병대의 오랜 염원이었던 준4군 체제 공약을 지켜주신 대통령께 감사의 경례를 드립니다. 필승! 짧게 3가지 건의드리며 세부 내용은 서면으로 전달하겠습니다. 첫째, 국군사관학교 교육과정 설계 시 해병대 장교의 입학단계 별도 선발과 해병대 전문 교육과정을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병대가 육해공 입체 상륙작전 및 국가 전략 기동작전을 수행하는 핵심 전력임에도 임관 직전에야 해병화 교육을 받는 현행 구조를 개선하여 입학 시점부터 해병대를 따로 선발하고 공통교육으로 합동성을 기르되 상륙 기동작전에 특화된 전문 교육이 이루어지는 제도를 설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부당한 명령을 거부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정직하게 지휘할수록 오히려 악의적인 무고나 따돌림에 노출되고 진급에서도 외면받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러한 피해를 막기 위해 군 전체 무고 피해 실태 조사와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정직한 지휘관을 위한 보호제도 도입과 이를 전담할 기구 설치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청년들이 국방 정책을 왜곡된 커뮤니티나 SNS로 먼저 접하지 않도록 그들이 선호하는 쇼폼 형태의 콘텐츠로 국방 개혁 및 제도 변화의 당위성을 적극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의 주역인 청년들이 정책을 바르게 이해해야 불필요한 오해와 사회적 갈등을 줄이고 나아가 국방개혁의 든든한 우군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방금 대통령님과 국방부 문답에 짧게 첨언을 하자면 육사의 하나의 알짜에 해군의 옥포에 그리고 최근의 충안파처럼 이런 사조직과 특정 조직에 군 진급 인사가 영향을 받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군 진급 심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여주시고 우리 국방장관님 용기를 내시고 국민을 믿으시고 개혁의 속도를 내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업무 보고 끝난 후 대통령님께 못다한 이야기를 담은 편지를 전달드려도 될까요? 누가 받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른 분 의견 듣겠습니다. 저 여기 앞줄에 모자 쓰신 여성분. 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울산에서 대통령님 대통령 선거 때 공업탑에서 같이 선거운동을 한 북구 여성의 고문으로 활동하고 있는 성경숙입니다. 먼저 이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건의하고 싶은 것은 보험가족도 위탁병원을 이용할 수 있게 법안 수정을 부탁드리기 위해서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부울경의 보험병원이 부산 주례 보험병원 하나뿐입니다. 다른 지역에는 하나 도시가 아니고 1개 도에 그 보험병원이 하나씩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부산, 울산, 경남에는 부산 주례에 보험병원이 하나뿐이 없습니다. 제가 사는 동네는 경주에 가까운 울산이라도 경주에 가까운 북구에 살기 때문에 보험병원을 가기 위해서 5시간에서 6시간 걸려서 가야 되고 또 진료받기 위해서 한두 시간을 또 기다려야 됩니다. 근데 병원을 한번 가기 위해서 하루 종일 걸리는 겁니다. 친정아버님은 6.25 참전용사로 지금 대전 현충원에 계시고 그 자녀들도 이제 노령체대가 돼가 70대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 병원까지 가기는 너무 힘이 들어요. 그래서 위탁병원을 이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10여 년을 보훈청에 옛날 지금 보훈부 되기 전에 보훈청에서부터 건의를 올렸습니다. 근데 답변이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어야 된다는 그 한마디뿐이 없습니다. 보훈가족에게 혜택되는 것은 병원비 60% 감면이 전부인데 그 혜택도 이용이 어려워서 무용지물인 겁니다. 네, 좀 줄여줄래요? 네, 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역 위탁병원을 가족들도 이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드리려고 전에 건의를 했는데 조금 전에 그 보훈부 발표할 때 75세에서 65세로 낮췄다는데 거기에 언제부터인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언제부터요? 그냥 결론만 얘기해 주십시오.
보훈병원은 준보훈병원은 현재 강원도하고 제주도는 올 12월부터 시작을 합니다. 다른 시도에 보훈병원이 없는 지역은 연차적으로 준보훈병원 제도를 도입을 합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는 복지부 장관과 협의를 해서 보훈카드만 가지면은 어느 병원에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보훈 장관님, 의료의 전국적인 지금 목표입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지금 나이 낮춰주는 게 언제부터냐 그 말이잖아요. 75세에서 65세는 국회 본회의에 계류 중입니다. 그거는 법을 고쳐야 기획선처하고 된다. 네. 조금 더 협의가 필요한 아직 사항입니다. 입법 중이라 모른답니다. 네. 자, 됐습니다. 네. 네, 저 시간 관계상 마지막 의견 받도록 아니, 하겠습니다. 마지막은 하면 너무 섭섭할 것 같고, 네. 네, 좀 더 해보십시오. 네. 근데 최대한 간단하게 하세요. 뒷줄에 가운데 안경 쓴 남자분. 네. 안녕하십니까. 민주평통 교류협력분과 상임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창겸입니다. 최근 남북관계 경색과 더불어 지역에서는 통일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점차 저하되고 있습니다. 특히 미래세대의 통일 체감도는 크게 낮아지고 있음을 실질적으로 지역에 체감하고 있습니다. 하여 국민의 체감하고 참여하는 생활 속 평화통일 플랫폼으로 제도하기 위해서는 거시적 담론을 넘어 일상과 밀접한 통일에 대한 공감대를 발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대안으로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첫째입니다. 학생들의 통일 안보 교육을 고취하기 위해서 초중고 교육과정에 연간 한두 시간 정도의 통일 의무 교육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십시오. 두 번째입니다. 미래 세대와 지역 시민들의 통일 담론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정부 차원에서 민주평통과 연계한 지역 시민 참여형 활동에 대한 지원과 권한을 실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급변하는 한반도 정세 속에서 정부가 구상하시는 대북 통일 정책의 원칙이 국민의 일상 속에서 공감을 얻을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드리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 또 몇 번 더 들어보시죠. 네. 네네. 저 앞줄에 그 갈색 정장 입으신 남자분. 네. 존경하는 대통령님 그리고 장관님 이렇게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 모두가 팔란티어, 안드릴, 레티스 등을 이야기를 하고 국방 AI, 드론, 첨단 유무인 복합체계, 민간의 혁신 기술 도입을 이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것을 이제 가로막는 장벽이 현행 국방 보안 제도입니다. 저는 군의 보안 기관에서 전군과 방첩 요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또 한 경력이 또 있다 보니까 이 군의 보안 문제에 대해서 이 고질적인 문제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고 또 우리 군이 이러한 첨단 전력 획득을 위해서는 반드시 국방 보안 현대화 이니셔티브가 필요하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따라서 행정 중심에서 이제 기술 중심으로 그리고 평가 중심에서 구현 중심으로 이 국방 보안 현대화가 추진되고 데이터 중심의 보안이 이제 이루어져야만이 마치 경부고속도로와 220V 승합 사업이 국가 산업과 생활 기반을 근본적으로 전환한 것처럼 이 국방 보안 현대화가 전군의 데이터 활용과 첨단 전력 획득 기반을 바꾸는 그런 국가적 전환이 되어야 한다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 청와대에서도 좀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또 현재 국방부 AI 국장님도 와 계시는데 국방 AI 전략 프로젝트가 잘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이 국방 보안 현대화 문제가 꼭 풀리기를 좀 기원드리는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저 앞줄에 이 안경 쓰신 남자분. 네, 안녕하십니까. 접경 지역인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에 살고 있는 장길현입니다.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은 접경 지역을 단순한 안보의 공간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평화와 성장의 거점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고성군은 금관산과 동해선을 연결하는 지리적 이점, 기존 관광 인프라, 남북 교류 경험을 모두 갖춘 만큼 평화경제특구 조성을 위한 최적의 후보지입니다. 평화경제특구 지정은 고성군에서 시작되어야 남북 교류 재개의 상징성과 정책 효과를 동시에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통일부 핵심 추진 과제 성공을 위해 남북 교류와 평화경제의 상징성과 사업의 추진의 실효성을 고려하여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을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으로 대한민국 평화경제특구로 지정을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남북협력기금에 대해서 접경지역 풍력, 태양열, 남북재생에너지 협력사업과 9.19 군사합의 복원,
고성 통일전망대 운영을 현재 운영하고 있는 제양군의회와 고성군 지자체가 함께 협력하는 방안을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뒷줄에 저 검은 정장 입으신 남자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창원에서 온 이재승이라고 합니다. 현재 병역 면문가 제도는 국군 창설 이후 3대가 군대를 다녀온 경우에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독립군분들이나 일제강점기 시절 강제징용처럼 어쩔 수 없이 일본군에 가야 했던 조부를 둔 경우에는 후손들이 대를 이어 대한민국 국군에 성실하게 근무했음에도 신청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게 일제강점기라는 특수한 상황을 생각해서 2대와 3대 대한민국 국군 복무 기록이 확실하고 1대에 대해서도 철저한 심사를 거쳐서 별다른 문제가 없다면 병역 면문가로 인정해 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 뒷줄에 안경 쓰신 남자분. 우리 대변인이 저기 시야가 짧은가 봐. 여기 저 끝에는 안 봐주고. 다음번에는 끝에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림대학교에 재학 중이고 민통선 경계의 임무를 수행한 부대에서 육군 병장으로 전역한 강승현이라고 합니다. 저는 군 복무 중에 KCTC 훈련에 참여하면서 현대전에서의 전투력은 실제 전투가 이루어지는 창급 부대인 대대, 중대, 소대급 부대가 얼마나 잘 준비되어 있는지에 따라 결정된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창급 부대에서 사용하는 기본 장비와 물자의 현대화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실정입니다. 제가 복무한 부대에서는 개량된 중대 통신병용 통신 장비도 노후화로 인해 운용에 어려움이 있었고 저장 화생방 장비, 물자 신뢰성 평가에서 교체가 필요하다고 판정된 유효기간이 지난 신경작용제 해독제, 20에서 30년 전에 각각 생산된 전투화 덮개와 보호의 역시 현재 각 장병들의 채용에 맞지 않음에도 낡아 제때 교체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첨단 무기체계의 개발과 도입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실제 전투원이 전장에서 사용할 통신 장비와 개인 장비, 생존과 직결되는 물자를 적기에 개선하는 것 역시 각급 제대의 전투력 향상과 장병의 사기를 높이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며 진정한 자주국방을 위한 기반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저 끝에 하얀 셔츠 입으신 남자분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기회인 것 같습니다. 예, 우선 발언 기회 주신 우리 이재명 대통령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니 유일하게 흰 옷을 입고 있길래. 저는 경기도 김포시 통진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고등학교 2학년 양희승이라고 합니다. 우선 제가 드릴 거는 이제 짧고 굵게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는 저희 김포시 아까 고성군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평화경제특구로 저희 김포시를 제정해 주시기를 참 간곡히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김포시는 평화와 관련된 다양한 시설들이 구비되어 있고 애기봉에도 평화생태공원이란 게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21세기 대한민국의 이재명 대통령님의 국정 철학에 맞는 김포시민 대도약을 위해서 그런 환경과 통일을 접목해서 다양한 시설들을 좀 운영하고 있다는 점 어필을 좀 드리겠고요. 그리고 저는 역사를 사랑하는 학생입니다. 역사를 이전에 정치를 관심 가지기 전부터 역사를 참 사랑해왔고 따라서 이제 역사라고 하면 어떠한 사건이 배경이 돼서 다른 사건이 탄생을 하게 되는 것인데 평화통일이라고 봤을 때 아까 청년층 2030 세대의 76%가 통일에 반대한다, 상호 공존을 원한다 이렇게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일제강점기에 대한민국을 지배했던 일본의 35년 통치가 잘못되었는가라고 물었을 때는 아마 대부분의 대한민국 국민, 청년층까지 포함해서 대부분의 대한민국 국민이 이것은 나쁜 것이다 라고 말을 할 것 같습니다. 일제강점기로 인해서 우리는 침략 전쟁을 하지 않았음에도 국제 정치에 의해서 분단이 되었습니다. 그 역사적 사건을 바탕으로 해서 연계를 해서 학생들을 교육을 할 때 역사적으로 이런 사건들이 있어서 우리가 분단이 되었고 따라서 분단은 우리 역사의 아픔이고 치부이다. 따라서 해결을 해야 된다라는 기조로 역사 교육이나 아니면 정동영 장관님 계신 통일부에서도 다양한 청소년들을 위한 교육을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그 온라인으로 참여하고 계시는 우리 국민들 의견도 한번. 네, 저 온라인 의견 드리겠습니다.